뭐라고 해요? 여기서는 계속 나한테 딴지를 거야? 네. 나 집에 가서 자막대 하다가 뒤에서 피가 나. 안물. 되게 큰 물품이었네요. 네. 막 파고들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좋아졌지. 또 눈 내문하겠냐. 나 그는 여자 기용으로. 하나, 둘, 넷. 아, 오늘 이렇게 멀리서 전국 각국 진짜 가서 가고 이제 말도 안 피고. 자, 오케이, 다시 슬라이드. 네, 오늘은 전국 각지에서 오신 우리 장애인식 개선교육 강사분들 모시고 컨텐츠를 찍으려고 우리 후배분들 좀 모셨어요. 일단 영상 처음 보는 분들은 제 채널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유명하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ABC 차례대로 인사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함하고 어디서 오셨는지 또 어떤 일들 하는지 차례로 듣도록 할게요. 먼저 제 옆에 계신 분. 이게 무슨 범죄 프로도 아니고 가명처럼 뭐 ABC를 붙이는 게 맞나요? 그거 자를게요. 카메라 어느 걸 보고 해요? 자, 아무거나 보고 하셔도 돼요. 이 얼굴은 어차피 어디를 찍어도 다 이쁘게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 2, 3, 4 카메라 각자 거 하나 적어줘요. 까만 게 메인 카메라입니다. 까만 거야? 네, 까만 게 메인 카메라고요. 까만 게 어디야? 가운데 저거 까만 거. 그리고 분홍대 저기 파란 카메라 있잖아요. 파란 카메라가 두 사람. 네? 여기 지혜랑 진영. 센터. 그리고 여기 있는 게 그쪽 둘. 저 하얀 게 우리 둘. 이렇게 해서. 어디가 하얀 거야? 하늘색, 하늘색. 아니 폰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주든지 자, 왼쪽. 셀카봉이면 셀카봉 기준으로 알았어, 알았어. 얘기를 왼쪽부터 2명. 그 다음 거는 이렇게 2명. 그 다음 건 전체. 그 다음 거는 둘. 이해됐나요? 선생님 지금 지휘를 하면서 막 설명해 주시잖아요. 아 이게 둘? 둘둘둘을 확대해서 찍고 그리고 전체 풀이 메인 카메라.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네. 네, 다시 한번 인트로 또 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나 나오는 거는 저거랑 두 개라는 거죠? 자기 식으로만. 알았어. 세 개 다 나오는 거야. 안녕하세요. 뭐라고 해요? 네가 누구세요? 너 누구세요? 누구시죠? 자기는 어떻게 다니는 거야? 강이랑 이게 달라요. 강의하는 건 다르지. 강의 시작에 자기 소개를 먼저 하라고. 아니 이거 그렇긴 강의가 한데. 마음가짐가 지금은 이게 마음. 무슨 알았어. 아이엠 내가 지금 잠깐 들어보느냐고. 망각했어. 1대3이라는 거. 오케이, 다시. 자, 전국 각지에서 오신 장애인식 개선교육 강사분들 모시고, 예, 토크쇼를 프리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장애인식 개선교육 전문 강사 이진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디서 여기 오셨어요? 어디서 무서워서 오셨어요? 빼먹었잖아. 그걸 또 얘기해야 돼요? 네. 하래요. 개인정보를 자꾸 유출하라고. 그니까 개인정보인데 그거는? 패스. 자, 옆에 계신 분. 자, 풀에 인정이 빠른 남자. 자, 다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식의 성교육 전문 강사 김지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멘트가 다 똑같아. 그래요, 그 옆에 계신.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식 개선 강사 임미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임미랑 강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이 세 분이 경력을 다 합치면은 4, 50년 되지 않나요? 그렇죠? 쟁쟁하게 오랫동안 강의 활동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요? 아, 그래요? 넌 빼세요. 네. 그리고 각자 이제 어떤 단체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도 강사분들 이렇게 활동하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아, 이 강사님 좀 궁금하다 해서 연락이 올 수도 안 있잖아요. 궁금하면 좋겠어. 알았어요. 소속 같은 거랑 그런 거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치인이 아니라서. 그래. 본인이 운영하시는 곳이 있죠? 이렇게 정적을 즐기는 거예요? 너는 대표인데요. 그렇죠. 그것도 얘기해야 여기 돼요? 지금 아니, 골치가 뭐, 나왔어요. 새롭게 하셔서 나가서는 그렇게 시시콜콜 얘기하고, 여기서는 계속 나한테 딴지걸 거야? 네. 네. 얘기하세요. 멀쩡한 모습 딴 데서만 보이면 되잖아. 그니까. 그래도 이거는 계속 영상이 빙빙 돌아가요. 아, 박태가 되는 거죠? 이진영 검색하면은 그거랑 그런 이 사람 이름이 아양성 공간교육센터 대표 이진영입니다. 네, 음주 상태는 아니고요. 네, 죄송합니다. 아주 대표님이세요. 옆에 계신 분.
네, 저는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사회적 협동조합. 우리 미란 선생님은 어디 저는 분이시나요? 여기 같이 일하고 있어서 지금 직장 상사가 눈치를 보면 자꾸 저를 보면 한숨을 짓네요. 아, 오늘 하루 종일 네. 수고가 있었죠. 적절하지 못한 관계네요. 직원과 대표가 네. 여기 아니죠. 직원은 아니고. 갑질? 그럼 이거 직장 내 괴롭힘 교육도 같이 야, 이거는 그래야 되는구나. 이거 네. 내가 예상해서 이렇게 나를 오디오가 보고 계속 하는 덮치잖아? 나 집에 가서 자막대 하다가 뒤에서 피가 나. 그럴 줄 알았어.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사장님과 김지혜 언니의 뇌가 따로 있더라고요. 자아가 따로 따로 있고. 있죠. 다중인격인가요? 네. 아니, 따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꾸 김지혜 언니로 상담할 때와 이 사장님과 다르더라고요. 다른 답을 내주더라고요. 같이 낼 수가 없죠. 중립하면 안 돼요? 아, 중립하고 싶은데 나도 중립이 안 돼. 네. 둘 다 이해가 되니까. 뭔가 이제 운영을 해야 되면은 나는 나이고 싶고 또 일은 해야 되겠고. 맞아요. 원래 오늘 이렇게 세 분 모신 이유는 이제 인식 개선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들을 조금 한 번씩 얘기해보고 각자 또 경험들이 다를 것 같아가지고 물론 세 분은 저한테 궁금한 게 많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저도 궁금한 게 좀 덜어 있거든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안 궁금해도 되는데. 그러니 안물안궁. 너네 이렇게 물어봐야 돼, 하면 편집점이 너무 물어봐. 많아져서 내가 힘들어. 기본적인 내용의 흐름을 좀 괜찮아. 가져가자. 오케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궁금한 부분들 서로 주고받고 또 인식 개선 교육 관련해 가지고 뭔가 강사를 지망하는 분들이라던가 또 내지는 교육을 한 번쯤 들었던 분들이 검색하다가 영상을 보고 이제 댓글을 달기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저한테 문의를 주기도 해요. 이렇게 훌륭하신 강사님들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지난주에도 강의를 한번 지방에서 했는데 청강을 하려고 강사 지망생분들이 청주랑 용인에서 막 오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하는 말씀이 강사분들 영상을 보면은 배우는 게 참 많고 그리고 좀 그렇게 말씀들을 잘하시고 또 이야기 전달을 잘하는지 뭐 본인들 이제 갖고 있는 장애도 다 다르잖아요. 여기 너무 다르게 4명 다 갖고 있는 장애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또 전달하는지 또 강의 담임으로 또 인상적이었던 건 또 뭔지 좀 궁금해서 하나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강의를 왜 시작을 하게 됐는지부터 한 분 한 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 제일 지금 대표님 포스를 빡빡 풍기고 있는 우리 김지혜 강사님한테 원래 갖고 계신 장애가 뭐예요? 원래는 내성마비를 갖고 있었고요. 네. 최근에 척수 손상이 같이 와서 척수장애도 같이 가진 상태입니다. 뇌병변 장애랑 네. 척수 손상 때문에 그럼 척수장. 척수 손상은 지체장애 포함되지 네. 않나요? 그럼 장애 등급의 장애 유형을 2개로 지금 병기해 넣고 놓은 싶었는데요. 네. 뇌병변이 중증으로 이미 나와 있어서 더 이상 추가로 넣을 수는 없대요. 중복으로도 체크는 안 되고 네. 그럼 장애는 언제부터 갖게 되셨어요?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네. 그러면 어릴 때부터 뇌병변으로 진단을 받아가지고 계속 활동을 장애인으로서 이제 살아오신 거네요? 네. 그러면 평생. 평생 그렇게 원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태어나 보니까 장애인이 된 아니요, 태어날 때는 멀쩡했어요. 비장애인이었는데 네, 근데 제 기억에는 멀쩡했던 기억이 없어요. 아주 어릴 때 그렇게 뇌병변이 와서 네. 그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의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살아있는 게 입밖에 없어. 무슨 말씀일까요? 제가 이해를 신체적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제약이 많고 가장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말밖에 없으니까 말로 하는 일을 찾다 보니까 장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건 장애인 당사자밖에 없다라는 생각에서 인식개선 교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현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0년 차. 10년이나 됐어요? 그러면 중간에 자격증 같은 것도 이미 네. 공부도 하고 지금 실례지만 자격증 몇 개나 갖고 계세요? 인식개선 관련해서 응. 장애인 개발원 전문 강사 있고요. 개발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전문 강사 공단. 있고요. 장애인 재단, 장애인 인식개선 재단. 네. 이렇게 세 세 개 가지? 있습니다. 와, 자격증, 장애인식 개선 관련된 자격증 3개를 가지고 10년 네.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까 이렇게 직원도 계신데, 지금 그런 관련 단체를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네. 사업체인가요? 아니면?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사회적- 사회적 경제 기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장 자리가 갑자기 비는 바람에 이사장도 겸임하고 계세요? 네,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시네? 네. 그러면 옆에 이제 미라님은 여기에 소속되어 계신 거예요? 이제 중앙 소속은 갖고 응. 전 부산 지역에서 이제 부산 장애인식 개선 교육센터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부산하고 경북은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같은 중앙이 법인 같은 아래 네. 법인 아래에 있으니까. 법인 아래 센터가 각 3개가 있는 우리
미란 강사님은 장애가 어떤 장애이세요? 저는 척수 손상, 척수 장애. 그러면은 네. 장애 15개 유형 중에 지체. 지체 장애에 속하는. 그러면은 언제부터 장애를 갖게 되셨어요? 저는 만 3세 때부터 이제 급성 횡단성 척수염으로 척수염으로. 네네, 장애를 갖게 됐어요. 그러면 휠체어를 탄 거는 3살 때 못 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이제 유치원 때는 거의 유모차, 네, 유아차 이용하다가 초등학교 가면서 유치원 사용하게 됐어요. 지금 아까 잠깐 이렇게 깜빡했는데 유모차, 유아차 언급할 때 좀 조심스러운 게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유모차라고 했다가 유아차라고 했죠. 많이 그렇게 하죠. 근데 네. 유모차, 유아차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표현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진영쌤 어떻게 생각해요? 유아차로 쓰라고 하니까 이거 둘 다 맞다? 둘 다 맞지 않아? 하나만 맞다. 둘 다 맞죠. 둘 다 맞다? 음. 근데 유모가 그게 원래는 그거잖아요. 유모는 베이비시터를 얘기하는 거고 유아는 베이비를 얘기하잖아요. 영어로는 뭔지 알아요? 영어로는 그냥 베이비카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모는 내니예요, 내니. 내니카가 아니라 베이비카라서 바꿔부르자는 말들이 있고 저도 어릴 때 휠체어 못하고 유아차를 엄청 애용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계속 타고 계셨던 거네요. 네, 이동을 할 때. 몇 살 때까지? 저는 7살? 7살 때까지는 계속 유아차를 이용하다가 그럼 휠체어는 언제부터? 휠체어가 집에 있긴 했는데 큰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병원용. 병원용이니까 이동할 때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업어서 이동을 하고 길게 이제 이동을 해야 될 때 유아차를 이용합니다. 그럼 몸에 맞는 휠체어는 언제쯤부터 탔어요? 저는 20대 중반? 한참 지나서였네. 네. 그럼 비싸죠, 가격도. 가격도 비싼데 일단은 부산이랑 서울이랑 예전에는 의료가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장애를 가졌을 때는 척수염인지 몰랐어요. 그냥 마비만 있는 걸로 알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일종의 소아마비라고. 소아마비. 이제, 네. 그럼 감각이 있었나요? 아니요. 감각이 없었는데. 전혀 이제 소아마비랑 증상이 다른데 그렇게 네, 그래서 20살부터는 휠체어를 타시고. 학교 다닐 때 휠체어 타다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한번 알아보자 해서 공익재활원 가면서 이제 진단을 받고 급성 횡단성 척수염이었구나 알게 되었죠. 인식개선 교육 강의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여기 센터 들어가기 1년 전, 15년, 14년 또부터. 15, 14년 거의 10년쯤 되셨네요. 네네. 비슷하게. 그러면은 본인이 강의를 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저는 아는 분이 자립생활센터에 이제 가보자 그래서 따라갔다가 거기서 장애인식 개선 강사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권유를 받아서 네. 해보니까 할만하던가요? 그게 원래 저는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강의는 괜찮았다. 강의하는 거는 네. 괜찮았다? 네. 우리 진영쌤은 강의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저는 이게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법정 의무 교육으로서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을 한 거는 2018년부터여서 이제 7년 차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그 전에. 근데 이제 그 강의를 실질적으로 시작한 거를 이력서상에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미 2005년에 첫 강의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요즘 이야기하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나 장애 이해 교육이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아름아름 지인분들이 학교 뭐 특수교사나 뭐 이런 지인분들이 우리 학교 와서 아이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식의 교육의 강의들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첫 강의부터 경력으로 치면 한 20년 된 거고 두 분이 한 걸 합친 것만큼 강의 되시는 거네. 그렇게 된 거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다 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한 거는 얼마 안 된 거죠. 2018년쯤부터 네, 한 7년 정도. 그러면은 아까 지금 우리 김재 대표님한테 여쭤본 거랑 비슷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자격증은 몇 개예요? 저는 그냥 뭐 직장 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있고 한국장애인개발원 사회적 인식 개선 있고 그 나머지는 뭐 장애인권교육 강사 뭐 이런 장애인권교육 강사는 어디에서 발급이 되죠?
원래는 이제 국가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아직 따지 못했고, 저 같은 경우는 민간기관에서 발급하는 민간 자격증을. 민간 자격증. 네네네네. 그럼 민간 자격증도 그걸 하나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자격증 또 3개시네요? 네. 아까 못 여쭤봤는데, 미나 쌤은 그러면 자격증 몇 개? 저도 이제 고용공단 거랑 공단 거, 개발원 개발원 거, 하고 이제 저도 민간에서 인권. 네. 민간 거. 다들 그냥 자격증 3개씩 갖고 계신 거네요? 저도 민간인권은 갖고 있습니다. 한 개 또 있어요? 네. 그럼 여기가 지금 1등이네. 4개나 탑 있네. 오브 탑. 탑 오브 탑이시군. 역시 이사장님. 역시 이사장님. 급이 달라. 여기 네. 이사장, 나는 이사장. 이사장, 여기는 이사장. 자, 사장님이시네. 여기 어? 이사장, 여기는 사회적 이사장. 협동조합. 여기는 또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네, 어.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성 공감교육센터. 네. 다양성 공감 교육센터 무슨 일을 해요? 저희 그냥 흔히 아는 여기 한국장애인 식개선 교육센터처럼 장애와 관련된 인식개선 교육이나 인권 교육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설립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강사님들의 역량 강화, 강사님들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강사를 위한 교육을 하는 기관입니다. 확실히 경력이 2배라서 이분들을 그러니까 좀 강화시키는 일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받으러 그렇죠. 어? 우리 네. 강화를 좀 단련을 해야 돼요. 해야 돼. 네,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 어디가 제일 부족하던가요? 이 두 분은. 아직 보지 않아서 아니, 연락해서 컨설팅을 좀 받으셔야겠네. 그러면은 저 진영님 강사님은 주로 그런 그 학교나 뭐 이런 기관 기업들은 이미 다 섭렵을 하신 거네요. 그런데 제가 아직 섭렵하지 못한 곳이 어디죠? 딱 있어요. 어디죠? 두둥. 유치원 어린이집. 애기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아 진짜요? 네.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강의는 다니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다니고 그렇죠. 있죠. 그 재단이나 개발원 쪽 강사 자격증 있으면 네. 나갈 수가 있는데 기회가 없으셨어요? 네, 의외로 제가 세바시에 나갔었잖아요. 맞아요. 여기 제일 세바- 유명하신 분이에요. 맞아. 세바시 콘텐츠를 보고 강의 섭외가 의외로 많이 와요. 그런데 주로 제 세바시에서 이야기한 메시지가 좀 코드가 아주 어린 연령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신 포커스가 건지는 성인 쪽이라. 모르겠는데 네. 그쪽에서는 섭외 연락이 아직까지는 오지 본인은 않아서 어때요? 그런데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있어요. 아이들도 가르치고 싶고 애들 장난 아닌데 무서운데. 가봐야. 약간 두렵기도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아이들의 기운을 한번 느껴보는 것도 좋겠다 싶은데 기회가 오질 않아서 못하고 여러분 있어요. 20년이 돼도 못한 경험이 있네요. 우리는 많이들 해보는데 그죠? 네. 우리 진영쌤 장애가 어떤 유형이에요? 저는 근육장애, 근육장애면은 15개 유형 중에 지체장애에 지체장애에 속합니다. 해당되고 그러면은 장애 근본적인 원인은 어떻게 진단을 받았나요? 근육병이고요. 근육병. 예, 희귀 질환에 속하는 나도 이끼 질환이야. 질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근육병도 굉장히 나만 안 타입이 수백 가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선천성, 그러니까 근육병은 보통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 질병 중에 하나여서 저도 역시 유전자 변이에 의한 근육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약간 자리가 좀 공교롭게 됐는데 요 두 분은 후천적인 장애인이고 저희 둘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선천적 장애예요. 여기다 가운데 벌스 딱 써놔야겠다. 봐봐. 이렇게 앉아도 이렇게 앉아. 이렇게 앉았는데 우리도 어차피 어릴 때 비장애인일 때 기억이 너무 없어. 어릴 때 장애를 갖게 돼서 그 기억이 없어 똑같아요. 거의 다 비슷하죠. 성장기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훈장이 4개가 있고 3개가 있고 여기가 제일 오래 운영을 하셨고 저희 그런 오빠는 몇 개가 되나요? 저는 제가 우리 이진영 강사님보다 더 먼저 시작을 했어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비슷하게 처음에는 저도 이게 인식 개선 교육이다라는 인지보다는 이 단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대학교 다닐 때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한테 동기부여 형식으로 해서 그것도 인식 개선의 일환이니까 기업을 또 나가고 한 게 2001년. 네, 그러니까 일식 한 3, 4년 정도 됐죠.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격증은
저도 처음에 딴 게 이제 재단, 그 다음에 이제 공단, 개발원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하고 또 다른 게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민간 자격증을 발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장애인식 개선교육 강사 자격증 지금 두 분이 민간 자격증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민간 교육을 해서 발행을 할 수 있어요. 아마 올 7월 말쯤 되면 한 9명 정도, 10명 정도 배출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여기도 역량 강화를 하시고 또 저희 자격증도 같이 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궁금했던 게 이 세 분이 강의 활동 여러 군데 가잖아요. 가장 첫 번째 강사분들이 제일 궁금해. 어떻게 강의를 받아요? 저희는 일단 기관 소속이니까 네. 기관에서 이제 교육을 받아서 연계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기관에서 이런 강사분한테 강의 듣고 싶냐고 연락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기관에는 그 기업이나 학교에서 연락이 먼저 오는 거예요? 네. 기관으로 먼저 그러면 오고, 센터에서는 그래서 홍보 강사. 같은 건 활동을 안 해요? 하죠. 홍보도 해요? 홍보는 네.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그냥 아날로그로 매년 한 1회에서 2회 정도 네. 리플릿이랑 신청서랑 공문이랑 해서 우편 발송하고 그거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일인데. 네. 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 이메일 일일이 물어보는 게 더 힘들어가지고요. 그냥 주소 교육청에서 받아서 그냥 우편으로 발송하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그거 갖고 계시다가 예산이 책정되고 하면 전화 오셔서 신청하시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그 날짜에 강의가 가능한 강사 그리고 그 연령대에 강의가 가능한 강사 이런 것도 구분해가지고 강사 배정을 하고 하는 있어요. 거구나. 네. 그러면은 아까 교육청 얘기하셨는데 주로 그러면 학교를 타겟으로 마케팅을 많이 하시는 거네요. 저희는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주로 하고 있어서 그럼 두 분은 주로 학교를 많이 가세요? 학교 유치원 아니면 직장 내도 요즘 최근에 많이 여기랑 약간 네. 그리고 여기는 학교랑 많이 못 다녔는데 여긴 주로 학교를 대상으로 가겠네요. 주로 어린 학생들하고 직장 내 저희가 무료 강사 지원 사업이 선정이 된 센터들이라서 직장 내도 저희 나가고 있어요. 그럼 공단에서 무료 지원 그렇게 받는 경우에는 네. 여러분들이 가면은 강사비가 그 기업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공단에서 지급이 네, 되겠네요. 네. 그럼 강의를 만약 강사를 처음 하고 싶은 분들은 강의를 어떻게 받냐라고 하면 이런 데 소속이 일단 되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이고 네. 또 기업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면은 공단에서 이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파견이 나가는 네. 그런 방식도 있겠군요. 근데 공단에서 아마 개인적으로 강사들한테 주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주지 않고 네. 위탁기관한테 주는 네네. 거죠. 위탁기관한테 줘서 이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신규로 강사가 되시는 분들은 어느 기관이든 소속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야 강의를 좀 활발하게 하고 내 경력을 쌓아서 조금 자기 이름을 알리고 나서 나한테 강의 들어오는 걸 나가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여기랑 약간 입장이 다른 게 우리 이진영 선생님은 CBS, 뭐 세바시 웬만한 언론사에 제가 얼굴을 다 비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연락 오는 루트가 다르지 않아요? 저도 예전에 기관에 소속이 돼 있을 때는 얼굴이 많이 안 알려졌을 때는 기관 소속으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방송에 나가고 나서 뭐 다른 것보다도 세바시가 정말 독보적인 것 같아요. 효과가 좋았구나. 네. 세바시 지금도 잊어먹을만 하면 한 번씩 세바시를 보고 연락을 했다라는 섭외 요청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장애인개발원이나 이런데 강사 이제 그 프로필 같은 게 업로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검색을 했는데 그 세바시에서 봤던 그 이진영 강사님이다 해서 세바시를 보고 제 연락처를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세바시 제작진이나 이렇게 굳이 제 연락처를 따로 묻지 않아도 컨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경우들이 세바시 작가님이나 PD님한테 고기 샀어요? 선물을 따로. 아 선물을 따로? 네, 드렸습니다. 그래, 보답이 있네. 좀 은혜를 아는 셈이네. 그럼요. 저 은혜 갚은 진영입니다. 은혜 갚은 진영. 다리도 안 부러졌는데.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그런 데서 연락을 보고 방송에 나왔으니까 그럼 주로 이제 나가는 데는 기업, 기관? 기업이나 공공기관. 공공기관? 저는 기업보다는 공공기관 쪽에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본인은 어디가 더 마음에 들어요? 둘 다죠. 뭐.
이렇게 야 이렇게 와, 뭔지 알지? 이게 어. 능숙한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편향되지 않게 다 불러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좋네요. 우리도 다 갈 수 있는. 저도 자격증은 다 있으시니까 유아부터 성인까지. 가능하죠. 스펙트럼이 없습니다. 다 갈 수 네, 있습니다. 스펙트럼이 넓죠. 그 아이들 대상으로 갈 때랑 또 성인 대상으로 갈 때랑 또 이슈도 다르고 또 강의 말투도 진행하는 내용도 이렇게. 다르고 텐션도 또 다르고. 다르고. 텐션도 다르고. 네. 그럼 강의를 이제 나가는 게 여기는 좀 그럼 각 지역을 위주로 나가시는 거예요? 네. 여기 네. 지금 그 센터가 경북지에면은 구미에 있죠. 구미 있고 현재 대구 경북을 다 활동하고 있어서요. 대구 경북을 다 커버하시는 거고 네. 우리 미란 선생님은 어디를 주로 커버해요? 울산, 경남. 부울경. 여긴 부울경이고 경북 구미고 경상도는 여기 두 분이 네. 다 휘어잡고 계시고 우리 진영 쌤은 주된 지역은 서울 경기 지역인데 충남이나 다른 지방에서도 세바시를 보고 요청을 주시면 네. 거절을 하지 못하고 지방도 가는 편입니다. 그럼 주로 이제 이동하는 것도 이제 남들 다 편하게 오늘도 그렇잖아요. 다들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이렇게 네. 오셨는데 현장 갈 때가 제일 힘들 것 같아서 우리 미란 쌤은 어때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본인이 운전도 하시나요?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이동을 하세요? 결혼 전에는 아버지께서 운전을 해주셨고. 결혼을 하셨어요? 네. 오, 결혼 지금- 후에는 남편이 운전을 해줍니다. 지금 여기서 유일하게 유부녀 아니세요? 네. 오. 그러면은 그 남편분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도와주셨고 네. 아버님 그전에는 아버님께서 도와주셨고 지금은 주로 어떻게 다니세요? 지금 만약에 근데- 대중교통은 이용을 전혀 안 하세요? 아, 교육에 이제 시간이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는 대중교통이나 장애인 콜택시 이용하죠. 장애인 콜택시? 네. 대중교통은 주로 그러면은 지하철. 지하철하고 KTX 뭐 이런 네. 거 많이 이용하시고 우리 지혜쌤은 어떠세요? 대구 경북은 지하철도 없고요. 여기서 갑자기 가슴이 많이 아프다. 기차로 뭐 버스로 다닐 방법이 없어서 그러네 버스. 활동 지원 선생님 차량으로 다닙니다. 아 선생님 차량으로 함께. 네, 그거 아니면은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어요. 대구 경북에도 장애인 택시 콜택시가 있지 않나요? 콜택시가 있는데요. 잡는 게 하늘에서 별 따기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다 모를 수도 있지. 여긴 다 알잖아. 우리 다 알지. 그쵸. 보는 사람 모르는 거 당연한 거고 여긴 다 아니까. 알려줘야지. 근데 왜 장애인 콜택시 잡기 힘듭니까? 현실을 얘기해 주세요. 현실형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요. 네. 경북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제일 늦게 생겨가지고요. 콜택시가 차량 수도 적고요. 운영 방법도 각 시도마다 다르고 다른 상태인데 광역콜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지. 그게 통합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운영 시간이나 뭐 이런 게 다 안 맞고 방법도 다 다르고 서류도 다 내야 되고 이러니까 다니기 힘든 것도 사실이고 실제로 시각장애인이나 신장장애인이나 뭐 이렇게 다 타야 되는 건 맞지만 정말 타야 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우선 탑승을 해버리면 저희는 탈 수가 없는 거죠. 현재 그래서 바우처 택시가 운행 중이긴 하지만 그것도 횟수가 너무 적어가지고요. 나중에는 그냥 콜택시로 넘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또 못하는. 그 정해진 공급량 안에서 네. 이제 이용자들이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쵸. 150명당 한 대니까 이게 엄청 적은 거죠. 법정 대수 자체가. 근데 요금은 좀 저렴하지 않나요? 저렴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너네 그냥 참고 그거 이용해라라는 약간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긴 하죠. 그쵸. 그리고 뭐 제가 경북 같은 경우는 이용자 우선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긴 있어요. 이용자 우선이 아닌 것 같다. 이거 좀 민감한 얘기일 수 있는데. 저희가 알아야 되는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문자로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안내를 하는데 경북은 그런 안내가 부족한 상태예요. 아직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러기에는 10년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제일 늦게 시작했는데 10년이나 됐는데 네. 개선이 많이 부족한 안 되고 부분이 있는 거고 이렇게 뭐지 차량 운행 대수나 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알려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예 그냥 비공개로. 네. 우리 그래서- 진영쌤은 그러면은 충청도 같은 데 갈 때는 어떻게 이동해요? 거기도 이제 오히려 충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동이 그래도 그나마 나아요. 뭐 천안, 천안이나 이런 오송역 데까지 뭐 전철을 음. 이용해서 가든 KTX를 이용해서 가든 하고 그 안에서의 이동은 이제 광역콜, 광역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을
하는 편이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강의 요청을 받을 때 미리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물어보고 장애인 코택시는 시간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철역에서 가깝고 휠체어로 이동이 가능한 반경 한 1km 이내에 있는 지점이면 수락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조율을 하거나 아니면 뭐 거절을 하거나 네네네. 우리 준혁 선생님한테 강의를 듣고 싶은 기관이나 기업이 있으면 일단 장소를 역사 주변으로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모셔야겠네요. 인상 깊었던 곳 중에 하나는 전철역에서 좀 거리가 있는 기관이었었는데 친절하게 리프트 특장차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타리아 큰 밴이 있어서 픽업을 도와주셔서 2,4인승으로 뒤에 공간이 비어 있는 거. 네네, 말씀하시죠? 화물용으로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휠체어를 이제 남자 직원분들이 이렇게 조금 수고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아까 오다가 네. 동대구역에서 노약자나 큰 물품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자기 큰 물품이었네요. 네. 뒤에 이렇게 화물로 실린 거였네요. 얘만 나 말고 얘만. 그렇다고 네. 칩시다. 그래서 그렇게 이동해서 픽업을 놔주신 거고. 네. 그러면은 주로 이제 지하철이나 또 KTX 이용할 때 불편한 건 없어요? 뭐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는 대부분 모두가 휠체어 사용자라면 다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인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점검 중이거나 수리 중이거나 고장이 날지 모른다라는 그런 그 불안감을 가지고 항상 여정을 떠나야 된다. 다 격공하고 있어. 고개를 네. 끄덕끄덕끄덕하고. 네, 그거인 것 같고요. 기차 같은 경우는 기차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소 20-30분 전에는 역에 리프트 사용할 거다라는 도움을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게 좀 사전에 미리 도착해야 되고, 또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어도 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제일 먼저 타거나 제일 나중에 타거나 아니면 도이 아니면 또. 네, 그런 부분들. 네. 근데 세 분 다 아시겠지만 KTX도 그렇고 지하철도 그렇고 휠체어 탑승 구역이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편하다, 불편하다, 내지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있으실까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주로 경복궁에서는 지하철이 없으니까. 지하철이 없고 지금 경전철이 이제 연결이 된 상태라서 별로 그렇게 지하철 탈 일이 별로 없다. 그럼 여기 수도권에서 지하철 좀 많이 타는 진영 강사님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게 역마다 엘리베이터의 위치들이 다 달라요. 맞아요. 내가 타는 역에서는 맨 앞에 쪽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앞에 1-1부터 1-4 첫 번째 라인에 량. 탄다 라고 하면 내릴 때는 의외로 맨 끝쪽에 반대쪽에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승강장에서 가로질러 가지고 한참을 가야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맨 끝 아니면 맨 앞쪽이나 끝쪽 양쪽에 휠체어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예외로 중간에 승강기가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드는 생각이 최소 칸마다 한 군데 정도씩은 매 칸마다 그 휠체어석이 같이 있는 게 열차 한 량마다 한 양마다 휠체어석은 한 개씩 네, 있었으면 네, 좋겠다. 그러면 내가 아무데나 탈 수 있고, 엘리베이터에서 가까운데 아무데나 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원래 역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움직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건축물이라서 그 공간을 배치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근데 적어도 탑승하는 구역만큼은 내가 좀 선택해서 편리하게 타고 내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아마 6-4나 4-4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끝쪽은 자전거 같이 돼가 있는 거고 3분의 1 지점쯤에 휠체어 좌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두 군데 있고, KTX는 아시죠? 좌석이 딱 2자리에서 3자리 정도만
예매 가능하고 탈 수 있고 거기도 막상 예매하면 뭐가 있어요? 타보면은 짐이 있죠. 짐이 있죠. 짐이나 뭐 캐리어가 있죠. 캐리어가 있거나 네. 또 자전거 부득이한 유아차가 이렇게 원래 그런 자리로 활용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타서 좀 약간 승객들 간의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선의의 경쟁 맞나요? 그게 과연 선의의 공격? 선의 맞나요? 선의라 할 수 있나요?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 내에서는 선의의 경쟁이고 원래 제도적으로는 그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끼리 경쟁을 부추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 외에도 또 리프트 문제도 또 있잖아요. 제가 올 때도 리프트를 분명히 10분 전에 출발하니까 10분 전에 도착을 했는데 전화를 막 하더니 10분 전에 왔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난 그런 경우 서울역밖에 못 봤어. 15분 전에 돼야 된다고 해서 영등포 여기서 출발했는데 나는 이거 안 타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재촉을 해가지고 했는데 느긋하게 나와가지고 도와주러 오셨어요. 그러더니 기차가 플랫폼에 도착도 안 했어요. 원래는 이것도 움직이는 것도 플랫폼에 도착한 다음에 이제 이동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영문 4명이 나왔어. 그리고 한 분이 와가지고 저기요 일찍 좀 오셔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불편도 있는데 리포트는 다 이용을 해보셨죠? 네. 근데 아까 여기에 10분 전 도착했다고 안 된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혹시 그 전에 전화로 신청하셨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엘리베이터 얘기할 때 제 얘기를 안 했는데 서울에서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거 지하철에서 이용하는 거는 진짜 헬이거든요. 헬. 그쵸. 아마 이진영 쌤 잘 아실 거예요. 어르신들 아시죠? 차례대로 줄 안 쓰죠. 막 파고들잖아요. 일단 첫 번째 줄을 안 쓴다. 그다음 파고들어서 어디에서요? 입구에 갑자기 막아요. 맞아. 안에 공간이 넓은데. 그게 이유는 뭐냐면은 내릴 문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먼저 내가 내리겠다. 탄 데가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먼저 내리려고. 그러면은 뒤에가 공간이 넉넉한데 휠체어가 먼저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되고 신도림역에서 주로 환승을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작아요. 그러면은 심지어는 20분 동안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 이게 이 지하에서 올라가서 각 층마다 다 내리고 태우고 다시 내려왔는데 또 새치기 하고 이게 반복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휠체어 탄 사람들이 앞으로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편의설은 늘었는데 오히려 시민의식이 좀 낮아져가지고 그런 부분은 또 노인 인구도 늘고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시민의식이 지금 낮아진 걸까요? 시민의식이 제 경험으로서는 저는 이제 그 지하철을 이용한 게 2000년대부터거든요. 그때부터였는데 처음에는 역사 엘리베이터도 없고 리프트도 없는 시절에 그쵸. 대학도 다니고 할 때 이렇게 외출 나가고 할 때 이용을 했었는데 그때는 도움을 청하면은 많은 분들이 쳐다봐 주시고 물어봐 주시고 했는데 지금은 이미 시설들이 있으니까 애써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그런 면에서 봤던 좀 적극성이나 관심 부분은 오히려 환경이 좋아졌지만 사람들의 시민의식을 조금 기대만치는 성숙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아까 말한 그런 새치기는 일상적인 그런 도덕 안 지키는 게 너무 많아요. 질서 안 지키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환경에 대비하면은 편리해졌지만 시민분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하는 것들을 불편한 게 많다. 또 전장현, 전장현의 그런 지하철 점거 시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 의식적으로 양보를 안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아마 수도권이 아니라서 저 근데 그때 부산에서 한번 전장현에서 한번 내려와서 하셨죠. 예. 그때 뉴스 인터뷰를 봤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헛웃음이 난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야? 본인들이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강사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전 당사자니까 당사자 입장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얼마나 불편하면 이렇게까지 하겠냐라고 생각이 들죠 저는. 이것도 되게 민감한 주제긴 한데 강의할 때 좀 질문 같은 거 한 번 이상씩 다 받아보지 않았어요? 받아봤죠. 받아봤죠.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중립을 지켜야죠. 중립을 지킨다. 우리 김지혜 대표님은 사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야 되는 중립을 지키는 쪽이고 우리 미란 강사님은 어떻게 대응하세요? 저는 보통 질문 받을 일이 없고 이제 인권 교육할 때 학생들이 물어볼 때는 너네들 입장에서 학교에 뭔가 불만 상황이 있어서 교장 선생님한테 계속 얘기를 했어. 교장 선생님께서 알겠다 다음 해에는 해줄게 이렇게 넘어가고 후배들까지 그런 불편한 상황이 계속 된다면 너네들은 어떻게 할 것 같냐라고
그냥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죠. 약간 미러링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 우리 진영쌤은 어떻게 설명을 해요? 저는 그 다 때려 부셔야 된다 그래요? 네모나게 뜨고. 눈 네모나게 뜨고? 저는 그 봐봐, 강성이 저는- 아닙니다. 아, 강성이 아니라고요? 네, 중립인가요? 저는 온건파이고 온건파? 개인적인 어떤 아, 잠깐 온건파라는 표현 되게 애매모호한데? 보수야 진보야? 뭐야? 반대야 중도야, 찬성이야? 중도. 중도 그러면 똑같은 입장으로? 중도인데 저는 대신에 이게 우리가 전장현 시위에 대해서 그게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슈보다 시위를 하는 방식에 너무 우리가 집중이 돼 있고 매스컴도 거기에 더 집중을 해서 뭐 장애인 단체 시위로 시민 발 붙잡혀 뭐 이런 식의 어그로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그게 왜 그렇게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이동을 하려면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장애인 콜택시가 카카오 택시가 아니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데의 어려움, 지하철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비장애인의 최소 1.5배 내지 2~3배 이상의 시간을 들여야 우리가 이동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설명을 한 후에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아직도 필요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시위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논의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왜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먼저 가지고 나서 시위 방식에 대해서 논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던져드리면 대체로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줘서 네.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과 긍정적인 인식이 양존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죠. 네. 그 전장현의 그 시위에 대해서 솔직히 전장현에서 소속돼서 시위하는 분들은 시민분들하고 현장에서는 대치하지만 설명하거나 해명할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그쵸. 그거를 인식개선 강사분들이 대부분 현장에서 그냥 평범한 비장애인 분들한테 다 설명해야 되는데 전장현의 활동이 시작된 시점부터 그거 아시잖아요. 네. 2001년도에 오이도. 오이도역에 오이도. 그 일절 수직형 리프트 사망사고 이후부터 이렇게 쭉 역사가 지속이 됐고, 그때 당시에 그런 장애인 단체들의 편의시설 관련된 시위나 정책 개선 활동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90% 넘는 지하철 편의시설 확보가 어려웠을 거고, 아까 잠깐 어르신들 새치기 하는 거 말씀드렸는데 엘리베이터 누가 제일 많이 써요? 어르신들이 많이 써요. 그렇죠. 저상버스 누가 제일 많이 타요? 어르신들이 많이 타요. 근데 정말 그 어르신이라는 게 점점 초고령화 사회 때문에 시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편리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항상 장애인들이 사는 게 지금 옛날에 비하면 좋아졌지 하면서 막 혀도 차고 막 이렇게 뭐랄까 부러워하는 듯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의 그런 일상들을 어떻게 보면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많이 애를 써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강사분들이 정말 저는 항상 강사를 통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해 못하는 분들 잘 설명해 주는 게 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이 좀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 민감한 거에 있어서는 아까 이진영 강사님도 그거 다 똑같은 것 같아. 입장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서 배경 같은 거 설명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고 이거를 해서 뭐가 좋아졌는지를 알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받는 거에 있어서 강사들이 겁을 내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전거 도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많은 그 자전거 라이더 이용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편의시설을 해놨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육아차를 끊는 어머님들도 그렇고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요즘 반려견이나 그 동물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는데 자전거길로 이렇게 편하게 자전거 다닐 때는 다니면 위험하지만 그런 분들도 더러 계시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좀 관점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이제 편의시설 문제도 있잖아요. 우리 오늘 점심에 뭐 먹었죠? 우리 우동 먹고 면 먹고 그렇죠. 근데 선택권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식 개선 교육할 때 그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주로 이제 편의시설 얘기 이슈가 나오면은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막 20대 때는 친구들하고 같이 엎혀서도 다니고 안겨서도 다니고 그렇게 많이 맛있는 게 먼저지 내가 못 가는 거는 나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 들고 이제 그런 스킨십 같은 게 좀 친구들 내가 같이 몸무게가 먹어. 들어갔고 같이 나이 먹어가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나이스. 결국에는 편의성을 조금씩 더 확보하고 그런 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떠세요?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한 뭐 강조를 하시고 또 사례를 드시는지 쌤부터 먼저 얘기해 볼까요? 편의성에 관련해서 본인이 지금 특이한 휠체어를 타고 계시잖아요. 네. 이 휠체어 설명부터 좀 한번 해볼까요? 이게 어떤 휠체어예요? 얘는 전동 휠체어예요? 아니면 무슨 로봇이에요? 뭐예요? 제 휠체어의 외장 때문에 어린아이들한테는 우주선 같아요. 우주선. 그러게, 라고 아이들 하기도 있네. 하고 그 안전 외계인. 또 눈 내문하겠구나. 안 들어온 거야. 안전 그 우리가 너무 얌전하지. 그렇지. 뭐, 니네 나한테 말려가고 있어. 얘기하세요. 반사 스티커 이거. 때문에 그 꿀벌 같다고 하기도 꿀벌. 합니다. 노란색과 검정색 띠가 이렇게 줄무늬처럼 붙어 있어서 꿀벌 같아요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누군가의 눈에는 우주선 같고 누군가의 눈에는 꿀벌 같은 휠체어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근육장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니은자 자세로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 자전거나 말 안장 형태로 앉아야 되기 때문에 휠체어를 특수 제작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의 사람들처럼 의자 형식으로 좌식으로 이렇게 앉을 수는 없고 마치 기마 형태의 형식으로 네. 이제 올라타야 되기 때문에 네. 휠체어 구조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렇죠. 맞춤형 디자인으로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용을 하시는데 편의성 같은 거 이용하는데 제약이 많잖아요. 네. 특히 식당 같은 거 갈 때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이렇게 구동 방식이 스쿠터, 어르신들 이용하시는 전동 스쿠터 같은 형태이거든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앞바퀴가 자동차처럼 앞바퀴가 좌우로 조정이 되어야 같이 움직이죠, 같이. 네, 그렇게 해야 좌우 회전이 되는 거예요. 예, 일반 수동 휠체어나 전동 휠체어는 뒷바퀴의 이 구동 방식으로 앞바퀴에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뒷바퀴에서 힘을 어떻게 주나에 따라서 방향이 컨트롤이 된다면 제 거 같은 경우는 그 모터 힘은 뒷바퀴에 있으나 앞바퀴가 방향을 컨트롤하는 형태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좀 일반 이런 전동 휠체어보다는 회전 반경이 커요. 운전면허 있으세요? 네, 그러면은 자동차 운전하는 거랑 비슷해요.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네네. 우리 미란쌤 타는 거랑 저나 제쌤 타는 거는 앞바퀴가 360도 돌아가니까 네. 제자리에서도 돌고 하는데 맞아요. 이거는 그럼 진짜 운전면허처럼 맞아요. T자 T자, S자. S자 그렇게 운전을 해야 운전해야 돼요. 되는 거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 면허증 딸 때 한 번에 다 붙으셨나요? 네. 와. 나도 한 번에 다 붙었어. 그러다 보니까 식당 같은데 단순히 저 같은 경우는 경사로만 있다고 해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물론 일반 휠체어들도 그렇긴 하겠지만 특히나 저는 안에 내부의 공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들어는 갔는데 내부 공간이 테이블들이 다닥다닥 있어서 이 휠체어를 회전할 공간이 없다. 그러면 절대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당을. 그래서 아까 점심 때처럼 공간이 좀 넓은 곳에서만 네. 식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네. 또 그런 데에서만 식당을 이용하다 보니까 메뉴 선택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굉장히 시크하게 그게 우리한테 뭐가 중요해요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으니까 갈 수 있는 곳 중에 결국에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한정적이라. 그렇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집 뒤가 먹자 골목이에요. 한 800m가 식당이 한 수십 개가 있어요. 휠체어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3개. 맞아. 그러면은 나한테는 먹자 골목이 아닌 거죠. 그래갖고 불편함이 계속 있고, 뭐 식당만 그러나요? 또 뭐도 있어요.
카페도 마찬가지잖아요. 카페 갈 때도 있고 또 카페 갔다 오면 또 어디 가야 돼요? 화장실. 화장실 가야 돼요. 장애인 화장실도 없는 데 맞아요. 이 있어가지고. 공간에도 장애인 화장실은 없어요. 그래요? 아. 다들 지금 표정이 잠깐 심각해졌는데. 길 건너서 대구역 가야 돼. 대구역으로 아. 아니면은 백화점 장애인 화장실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그 대구역이에요. 대구역. 아, 근데 결국에는 큰 건물 위주로 우리가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네. 맞아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경제가 안 좋고 상가들이 죽고 이러는데 일단 상권에는 접근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어쨌든 큰 몰, 백화점 갈 수밖에 없어요. 주차, 화장실, 식당, 커피 다 하게 돼. 전반적으로 다 한 그리고 곳에 있는. 그걸 접근하기 위한 주거 공간에 대한 제약도 많이 있잖아요. 응. 그거는 제일 힘들죠. 제일 힘들죠. 지금 다들 그 살고 계신 데서 외출하기는 어떠세요? 저는 괜찮아요. 저도 괜찮아요. 전 초역세권이에요. 얘가 제일 괜찮아요. 전 역- 지하철역하고 역 바로에 지하에서 건물. 바로 연결 통로가 있어요. 그렇죠. 네. 제일 좋아요. 그런 거 같은데? 그거는 내 닉네임. 치천사. 제 닉네임이 치천사예요. 아니 왜 치천사예요? 히어로 아니야? 천사? 그거야. 히어로잖아 히어로. 고마워. 지라고 안 아 해줘서. 괜찮네. 치천사가 원래 천사가 계급이 있고 악마는 직업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악마구나. 끝까지 들어봐요. 천사가 계급이 있는데 9개 계급 중에 제일 높은 계급이 치천사인데 어디에 나오냐면 나중에 이제 하느님이 천국에 계실 때 갑자기 종교방송. 종교방송 되네. 하느님한테 하느님 영광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렇게 막 날아다니면서 노래하는 천사가 있대요. 그게 제일 하느님하고 가까운 천사라고 해서 심지어 천사들 중에 키도 제일 작대. 그래갖고 그게 너무 예뻐서 아. 어릴 때부터 그 닉네임을 치천사라고 했어. 아 그래서 노래도 만들었구나. 그래서 뭐 거기서 멈추면 안 돼. 치 하고 멈추면 사람 상처받아. 치천사. 아 상처 안 받잖아. 치천사. 그러면 히어로는 날아다니나요? 천사기도 히어로는 뭐예요? 하고 히어로인데. 히어로는 그것도 원래는 영어 이름으로 쓰고 뭐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외국 사람들 만나면은 이름 발음하기가 어려워해요. 제 이름 뭔지 알죠? 영웅. 근데 그거를 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제대로 발음하는 사람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봤어. 앵웅, 잉웅, 왕웅 막 이렇게 엉망진창을 해서 그래서 영웅을 영어로 표현한 게 히어로인데 히로라고 하면 다 알아들어. 그래갖고 영어 이름이 히어로라고. 그들은 영어 이름 있나요? 아 저는 뭐예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근데 다들 근데 이름이 편하지 않아요? 아니요, 발음하기? 란 발음 못해요. 란이 안 돼요? 란. 미란 안 돼요? 네, 그래서 미란느 이렇게. 미란 아드. 지에는 거의 많이 쓰잖아요. 네. 진영도 영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발음 못하더라고요. 진용, 진영, 진엔. 영이 좀 발음이 네, 어려운 영이 발음이에요. 의외로 영앤 리치 생각을 하면 영이 쉬울 것 같은데 동일한 철자를 어려운 씀에도 것 같아. 불구하고 영해 보이지도 않고 리치한 것 같지도 않고. 저러다 나중에 어쩌나 이제 또 제대로 놀림을 당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제 그동안 분위기 이제 바꾸고 싶은가 저 봐요. 이제 그래도 너무 이렇게 좀 설명해 잘한 것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너무 얌전했어. 얌전했어. 니네 지금 어. 한동안 계속 말렸어. 지금. 일부 아니 순서 말린 게 말고. 아니라 일부 네. 조용히 있었는데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그럽시다 이제. 네. 이분 넘어가봐요. 그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이제. 그동안 내가 쭉 물어봤잖아. 이게 또 방송 멍석 표현 못하잖아. 할걸? 그 흔들리는 동공 흔들리는 동공 속에서. 갑자기?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 질문 하나 더 할거야. 그만해. 안 받을 거야. 얘기해봐. 물어보지도 않고. 질문해봐요. 드러나 볼게. 그래요. 어린이집이나 뭐 유치원 대상으로 강의할 때 나 최근에 진짜 깜짝 놀란 게 있거든요. 일단은 20년 강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애들이 계속 줄어요. 맞아요. 애들이 그냥 주는 정도가 아니라 반 줄어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라고 해서 지역에 갔더니 6명이 앉아 있는 거야. 그런 경우가 많아요. 6명은 많은 거네. 자, 우리 초등학교 동생이 병설 유치원 6명인데 옆에 초등학교가 또 있대요. 근데 한 100m 거리야. 거기서 유치원이 또 있어서 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4명이 왔어. 그래서 2개 학교의 병설 유치원인데 10명.
앉혀놓고 요즘 점점 아이가 줄어들고 있고 또 아이가 줄어드는 것만큼 다문화 아이들이라던가 적은 클래스인데도 장애 당사자인 아이들이 장애 아동들이 또 있거나 또 이 안에서 애들이 충분히 사회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과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본인들이 이제 학교나 이런 데 강의했을 때 기억나는 인상 깊은 뭐 에피소드가 있을까? 저가 그 20년 한 거 못지않게 이거 이 얘는 진짜 나를 너무 당황스럽게 했다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이때 잠깐 우리 학교 경험자가 아닌 사람은 좀 빠지고. 저 며칠 전에? 저번 달인가 유치원을 갔는데 한 아이가 저한테 선생님은 아기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기가 있냐고? 네. 그래서 아니요 고양이 있어요 이랬더니 그러면 선생님은 아기랑 놀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기랑 놀 수 있냐? 그래서 저는 이제 성인의 생각으로 휠체어를 탔기 때문에 아이랑 못 놀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아기랑 놀 수 있지 라고 했더니 아이가 그런데 왜 저희랑 안 놀고 수업만 하고 가요? 라고 와 진짜 완전 그 기대 네. 다르네. 그래서 안 놀아주고 그냥 왔어요? 다음 수업에서 그래서 어떻게 설명했어요? 놀아줄 시간이 없어. 얼버무리셨겠지. 수업하러 왔지 다음 수업 가야 돼 다른 친구 만나야 돼 이러고 갔어요. 그럼 이제 그 아이 마음속에는 장애인들은 저래. 놀아주지 않아. 우리 대표님 어떤 경험이 있어요? 저는 최근에 이제 목 수술을 해서 목 보호대를 하고 맞아요. 계속 하고 지금 다니죠. 계속 다니고 있는데 가면 제일 첫 번째가 다쳤어요. 보이는 걸 물어보죠. 네, 주로. 다쳤어요. 아니 안 다쳤어. 그럼 목에 이거 왜 하고 있어요? 좀 이따 수업 시간에 얘기해줄게 하고 얘기해줘요. 수술을 해서 이걸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해주면 애도 그냥 이해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 묻는 게 다쳤어요. 휠체어도 타고 있고 목대도 보호대 하고 있고 이중으로 누가 봐도 교통사고 중환자인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러고 계시네 뭐 이런. 그 어떤 애가 지난주였나? 유치원에 125명 수업하고 왔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많으면 또 네, 그만큼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힘들어요. 애들한테 질문 받는 것도 힘들고 대답 듣는 것도 힘들고. 근데 질문하라고 했더니 생각 외의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였어요? 선생님 사람들은 왜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거 되게 좋은 질문이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긴 했는데 네. 유치원생이 그런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 신선한 질문이다. 왜 다 다르게 생겼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럼 우리 친구처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여기에 다 모여있으면 어떨까? 라고 얘기했어요. 이 선생님 좀 무섭게 대답한다. 소름. 나 상상도 못했는데. 소름. 이렇게 얘기하고 약간 소름 돋는 사람은 누구나 다르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다라고까지는 얘기를 하죠. 물론 처음에 막 하고 끝내지 않아요. 그렇게 설명해 주니까 이제 이해는 하더라고요. 갑자기 스미스로 다 보이는 거야 전부 다? 안경 끼고? 다 김영무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살만할 텐데. 예? 아니 주로 아이들한테 나는 그래서 그 과일 그림을 2개를 보여주고 저희도 그거요. 모양이 색깔이 다르니까 다르게 보이지만 이름이 똑같고 나비 그림도 가져가서 네. 그러니까 그런 질문 나오기 전에 먼저 선제 공격을 하지. 아니 다르다. 설명을 다 했는데 그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또 했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다른 게 있다라는 걸 좀 이해시켜주는. 두 분 이제 어린아이들 시선에서 그런 거 질문 받을 때 좀 당황스러울 때가 많겠어요. 또 가면은 유치원 교실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네. 저는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잖아요. 선생님 왜 차 타고 들어가요? 유모차 타고 들어가면 안 그러네. 돼요. 차는 주차하고 와야지. 선생님은 이거 안 타면 못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안 될까라고 했더니 선생님 신발을 왜 신고 들어왔어요? 그러네. 신발 신고 이게 아주 에티켓이 베라 먹었어. 나 초등학교 1학년 수업 갔는데 복도에서 지네반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어떤 애가 쪼르르 지네반에 들어가더니 담임 선생님한테 선생님 새로운 친구 왔어요. 약간 같은 또래인 줄 알았구나. 네, 이게 강의 갈 때는 큰 휠체어를 타지 않고 작은 휠체어를 타다 보니까 더 작아 보였나 봐요.
은근히 본인 동안이라고 또 어필하고 그러게요. 계시네요. 아니지, 등치가 작다는 거지. 아이 그러니까 애들이 아무리 등치 작아도 얼굴도 양면가를 보지 그죠? 가끔 친구로 보더라고요. 어? 아 진짜요? 가끔. 자랑하는 것 같았어. 잘하는 그래. 아이들 대상으로 할 땐 그렇고 성인 대상으로 할 때도 질문이 좀 공격적이거나 당황스러운 데가 올 때가 있는데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어떤 대학의 교직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갔어요. 그랬더니 질의응답을 나는 지금 생각해봐도 이게 질의응답을 하라고 기회를 준 게 좀 잘못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손을 들고 마이크를 잡고 하시는 말씀이 저는 장애인들이 다 죽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와, 나 강의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렇게 센 질문은 살다 처음 들었어요. 그래갖고 정신 번쩍 차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넘겼거든요. 비하인드 말씀드리자면은 그분이 장애를 갖고 계셨는데 정신장애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오는 외부 손님한테마다 그렇게 약간 어깃장을 놓거나 이렇게 태클을 거셨는데 다른 직원들이 정신장애인이라고 그분을 퇴직시킬 수도 없고 출근을 못하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할 때마다 뒷수습하는 게 반복되는 그런 조직이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난 죽을 때까지 그건 못 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다 없애버리고 싶대잖아. 갑자기. 없애자! 없애자! 김용 관여를 김용으로 되게 좋아한다. 오늘 웃는 것 중에 제일 행복하게 웃는데? 나 죽는다니까? 여러분들도 좀 당황스러운 질문 같은 거 받으셨을 것 같은데 성인은 질문 좀 했으면 좋겠다. 질문을 한 번쯤은 청해 볼 기회가 없었을까요? 청했죠. 근데 질문들을 잘 안 하셔서 네. 거의 잘 질문을 안 하시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셨고 이게 법정 의무 교육의 한계예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일하다 갑자기 끌려 나와서 한 시간 동안 시간 때우고 자리 채우고 되돌아가야 되니까 질의응답을 잘 해요. 저희가 가는 유치원인데 유치원 선생님들 대상으로 3년째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가긴 하는데 거기서 특수교사 선생님이 질문을 하신 게 특수학교가 꼭 필요할까요? 탈시설이랑 비슷한 이슈네요. 네. 네. 본인이 또 특수학교 출신이시잖아요. 같이 나왔잖아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에 특수학교 하나도 없는 곳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이라기엔 좀 시간이 꽤 됐네요.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수학교 없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통사정하는 게 사진학교. 뉴스에 좀 나오고 이런 사연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특수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특수학교가 정작 거기서 지내다 보면은 통합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로 잘 되어 있는 학교도 꽤 있거든요. 저는 특수학교는 없는 게 맞다고 봐요. 시설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은 그런 와상장애인도 그런 초중증 장애인도 학교에서 지내는 거는 길어야 10년인데 사회생활을 하는 거는 7, 80년이 넘어요. 100세 인생이라서. 그러면은 사회와 함께 통합해서 살아가는 게 대부분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훈련하고 교육하는 걸 다른 사회 구성원 함께 공감하고 살아가야지만 그게 나중에 되는 건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뭔가 그 특별한 계층을 따로 만들어서 그 분리를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나중에 나와서 연속적으로 통합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모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으로 전환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뭐 직업을 훈련시키는 학교라던가 예체능이나 뭐 이런 특기를 좀 훈련시키는 학교라던가 아니면 요즘 평생교육도 있기 때문에 유소년 때부터 이제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이나 또 문화예술도 가르칠 수 있어서 그렇게 좀 변화해 나가는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강의하면서 가르치겠지만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이 쓰는 글자를 뭐라고 가르치나요? 점자라고 가르치는데 점자가 있다라는 거는 설명을 해도 점자 읽으실 줄 아세요? 깜짝 놀라고 그래요. 읽으실 줄 아나요? 쓸 줄 아세요? 숫자 정도는. 숫자 정도는 아세요? 미라쌤 아세요? 읽을 줄 모르겠어요. 읽을 줄은 모르시고 또 하나 수어는 기본 수어는 조금 설명하는 게 있어요. 네. 네, 보편적으로 뭐 수어 통역사 가는 정도의 수준은 거의 모르잖아요. 그리고 한글을 수어로 하는 게 또 지문자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좀 예를 들어서 저는 학교에서부터 가르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특수학교도
시각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점자 학습을 되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고 또 농학교처럼 이렇게 언어장애, 청각장애 있는 학교에서도 수어를 배우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수어 배우려고 한다, 뭐 장애인의 날 딱 되면 어때요?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나와서 막 수어로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의 영원한 사랑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해서 노래 한번 배우고 끝나는 게 반복되는 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게 그냥 보편적이 돼야 돼요. 심지어 점자 앞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한글 점자요. 한글 우리 다 알아요. 한글 점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쉽거든요. 원리를 알면. 예, 그것도 좀 강사분들이 좀 뭔가 자발적으로 좀 공부해 나가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안에 그런 것도 좀 담아놓고. 저랑 우리 김지혜 대표님이 나온 학교가 일반 교과 과정을 배우는 반이 운영되고요. 발달장애나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공부하는 반을 분리해서 운영을 했어요. 교과서도 다르고 시간표도 다르고 그리고 가끔씩 그 함께 해야 되는 체육 수업 뭐 이런 것들을 함께 하고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의 통합반인데 거기는 이제 구성원이 전부 다가 장애인이었고 학습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라서 이제 분반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10년, 20년이 지나서 통합교육이 되면서 지금은 비장애인이 과반이고 그런 장애 학생이 일부인데 어떤 부분에서 갈등이 있냐면은 뉴스에서도 그렇지만 발달장애 학생들이 들어와서 좀 적응을 잘 못하거나 뭐 문제행동이라고 하는 그런 돌발 원래 문제행동이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돌발행동, 도전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있는 제도권 안에서는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게 관리나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 특수교사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보편화시키면은 충분히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뭐 핸드레일, 점자 블록 이런 것도 말로만 자꾸 설명할 게 아니라 제가 한 달 전에 갔던 한 초등학교는 그게 다 있어. 엘리베이터도 요즘에 학교 다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계속 그걸 설명할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면서 그걸 자꾸 지칭하게 되더라고요. 과거와 많이 달라진 건데 이미 애들이 체감을 하고 있는데 인식 개선을 할 게 없어. 이해만 시키면 돼요. 이게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이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다음 거 물어볼게요. 좀 민감한 거예요. 강사비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강사분들 만날 때마다 진짜 이거 한숨 나오죠. 첨예해요. 왜냐면은 공공기관이나 학교 갔을 때는 정해져 있는 걸 벗어나면 안 되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단에서 그냥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거기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제일 궁금한 거 1회 강의가 1시간이잖아요. 얼마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설문조사 대표님. 저는 자격 기준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기준과 경력에 따라 다르다. 네. 자격증 예를 들자면 전문 강사 자격증 있냐 민간에서 발행하는 자격증 있냐에 따라서도 달라야 하고 개발원 공단 자격증을 전문 그렇죠. 강사라고 하죠. 네, 그쪽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전문 강사로 인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 와야 되는 거 맞고 학력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들어가는데 학력보다는 저는 경력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력이 많은 강사 그렇죠. 위주로 강의 경력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강의료를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 시점에선 올려주기가 어렵죠. 너무 적게 줘.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1시간에? 1시간에 기업과 학교는 다르겠죠? 네. 자, 기업을 출강을 간다. 그러면은 적정선, 평균 적정선. 제 기준으로 네. 생각하면 빠밤. 저는 최하 30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최하 30만 원. 네.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는 현재도 저는 그렇게 받고 있긴 한데 학교는 어쨌든 수업 시간이 학생들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연령대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부터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도 20인 건 아시죠? 지금도 20 받아요. 응, 그러니까 원래 교육청 기준이 해마다 예산 정책에 따라 근데 그렇게 돼 있죠. 이게 20인 기준이요. 대표자인 경우예요. 아, 맞네요. 일반 강사 2는 20이 안 되네요. 근데
일반 강사들도 저희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일반 강사들도 분명히 전문 강사 자격증이 있고 강의 경력이 많은 강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선이 20만 원 정도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최하가 20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미란 강사님은 비용을 얼마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네. 어쨌든 소속되어 있으니까 또 기관에서 이렇게 그렇죠. 잠깐 그렇게 되면은 뭐가 생기죠? 수수료. 수수료가 빠지니까 네. 거기서 수수료가 많이 빠져서 많이 빠져서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받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대표님 계시니까 좀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 몇 프로 빠지나요 지금? 저요? 각 프로테이즈는 센터마다 달라요. 센터마다 이제 기관에서 주는 거랑 이제 센터에서 이렇게 저희에게 주는 강의비랑 또 기관에서 바로 이제 왔을 때 보내는 지금 수수료가- 경북센터에서 연계받는 섭외 강의는 몇 프로로까지? 그건 저희가 네. 얘기할 수 있죠. 응? 제가 얘기할 수 있죠. 네,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저희가 지금 학생 수업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 10만 정도 5천 떼고 원 줘요? 줘요. 네. 우리 10만 5천 원 줘요. 한 시간 우리 10만 서울하고 원. 같이 줘요. 그럼 나 옮겨야 되나? 그 우리는 추가하는 강의에 연강하는 강의에 있어서 아직 배수를 적용하지 않고 네네네. 있어서 횟수만큼 돈을 줘요. 똑같이 네. 자, 근데 우리보다 좀 더 유명세가 있고 인지도가 있고 아주 그냥 유명하신 우리 이진영 제일 강사님은 유명하지. 강의를 나갈 때 주로 기관이나 기업을 대서 가실 거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까지 받아본 거 다 말고 본인 기준에서 얼마 정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그런 거 저런 걸 떠나서 응. 보통 기관에서 이제 공공기관이나 학교나 뭐 이런 데들은 딱 그 강의료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이제 뭐 일반 강사 1급 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거의 선택권이 없죠. 그쵸. 제가 근데 물어보는 이제 거는 선택할 본인이 수 원하는 있는 건 기업인 경우인데 제가 처음에 기업 강의를 처음 했을 때 경험이 없어서 얼마 받으시나요 했을 때 공공기관 그 1급 강사 아. 기준으로 견적을 냈는데 거기서 깜짝 이야기를 놀라서. 하더라고요. 네, 깜짝 놀라면서 대표님 정도면 배 이상 불러도 되는데 너무 적게 부르셨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기업은 훨씬 더 많이 내 어떤 스펙이나 포지션을 생각을 하면 더 많이 불러도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 100만 원까지도 한번 가능할 수 기업 강의는 있겠다. 100만 원 정도는 네, 받아야 가능할 수 된다. 있겠다. 전제 조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 그러니까 전문성, 이런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었을 때 그거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제 세 분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한테 섭외 의뢰가 왔는데 일정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런 기관에서 저 정도의 강사한테 요청을 했을 때 일정이 안 되면은 다른 분을 이제 추천을 드려야 될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공단이랑 개발원 강사 중에 저는 되도록이면 개발원 강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 그 다음에 이제 공단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 재단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 순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자격증 취득하는 그 커리큘럼과 네. 경력과 노력이 달라요. 그리고 그분들이 직접 강의하는 걸 일일이 다 모니터링을 하지 못했지만 같이 동문수학하면서 또 내지는 미팅하면서 소통했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게 현재 인권 이식에 잘 따라오고 있는 분들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게 되게 공감이 되는 게 경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대우를 좀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공공기관이나 학교는 교육청이나 또 중부처에서 정한 기준들이 아니면 국가인재개발원 그 강의료를 준용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저는 외람되지만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 관련한 강사비 그 시행령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해요. 그쵸.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가인지개발원에서 공표하고 있는 그 강의료 지급 기준은 정말 그냥 어디에나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냥 보편적인 일반적인 강사인 거잖아요. 근데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강사들의 그 특수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그 단순히 지명도나
학력 이런 걸로 그게 강사 등급이 매겨져 있는데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들 같은 경우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강의 역량이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강의료 지급 기준이 그게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어요, 저도. 저도 여기에 공감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어떤 학교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학교 한 군데가 아니지 여러 군데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강의료에 대한 부분 당연히 얘기를 해요. 저희 기준에서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들은 안 된대요. 분명히 저희 그 기준으로 받고 있는데 왜 안 되냐라고 하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전문가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그거 전문 강사기 때문에 전문가로 인정해줘야 되고 일반 강사 1 기준을 줘야 한다라고 설명을 다시 드려야 돼요. 맞아요. 근데 행정실에서 또 전화 와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시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줄이고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이 당연히 공표가 되어야 그거를 17개 시도에다가 개별적으로 교육청에 의존하고 중부처에 의존할 게 아니라 네. 해당 교육이 명시되어 있는 법률 하에 시행령으로 박아버리면 네.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좀 기울이면 장애인분들 일단 그리고 그건 있어요. 장애인 당사자 강사가 있고요. 비장애인 강사들이 또 꽤 많이 계세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차등을 두려고 하는 부분, 노력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이동하는 거 아까 한참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그리고 갔다 오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까지의 경험을 쌓고 배우는데 각각의 노력이 너무 달라서 그런 것들을 좀 대우를 정확히 받아야 되는데 잘 안 된다. 이게 기업은 100 얘기하고 학교는 20 얘기하는 게 너무 그 간극이 크잖아요. 어떻게 보면 학교가 더 많이 비용을 지출하고 잘하는 아이들한테 퀄리티 높은 강의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돼 있다. 그쵸. 현실적으로. 그리고 물론 전문가시니까 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그 교육청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교통여비라던가 또 교환 비용 같은 것들을 플러스 알파로 할 수 있어요. 네. 아무리 갖다 붙여도 30만 원이 안 넘죠. 맞아요. 그랬다 그 김영란 법 때문에 그렇다고들 하는데 저는 그거는 좀 거기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장애인식 개선 교육 미이행시 과태료 아시죠? 기업에 얼마인지 아세요? 최대 300. 최대 300이죠.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정해졌는지 아세요? 원래 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시행했을 때가 2018년도인데 네.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의 과태료 기준을 준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100, 200, 300을 그대로 법정 의무 교육이니까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다가 활용을 한 거예요. 너무 재밌는 사건은 같은 시기에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에 과태료가 인상됐어요. 그 최대 금액이 5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법정 의무 교육을 이렇게 패키지로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뭐가 되겠어요? 그냥 별책 부록 서비스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취급하고 맞아. 당사자 강사에 대한 그런 대우나 처우도 굉장히 불합리한 게 많다. 그런 게 현실이라 다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비용이 좀 많이 받아야 된다. 왜냐면 학교는 기본적으로 연초에 예산을 잡아요. 그 예산 때문에 그 교육청에 정해져 있는 비용도 못 준다는 데가 태반이에요. 그러면 그게 20만 원이 안 되죠.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하고 딴 데로 넘어가는데 그 의뢰가 어디로 넘어갔는지 모르고 또 그 돈을 받고 누군가는 소화했을 걸 생각하면은 가슴이 아프고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비용이 왔을 때 우리가 받아야 되는 평균 비용이 아니면 이런 내막을 조금 담당자한테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다른 분한테 의뢰를 하더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준선은 어느 정도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는 못 나가. 예산이 부족한 데는 뭐 이런 게 안 맞춰지면은 내가 시장가를 내려버리는 그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맞아요. 거잖아요. 물론 거기에 예외는 있어요. 어린이집은 아무리 적게 줘도 가요. 어린이집은 영세하고 아이도 적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원받는 것도. 어린이집은 제가 10,000원이 남아도 가요. 네, 그런 제 나름 사명의식이 있어서 그거는 원칙인데 그 외에는 학교에서 예산을 늘려야지. 그렇죠. 법에서 정해야지.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밥 먹고 했을 때 하루 고생하는 것만큼 수고비는 받아야죠. 남는 게 없지. 남는 게 없죠.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노력들이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이 또 우린 또 광범위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리고 이제 강의를 쭉 다니다 보면
교환들 이제 가지고 움직이시잖아요. 네. 각자의 교환들을 따로 개인적으로 만드시나요? 현재는 저희 같은 경우는 따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올해에는 저희 센터 전체 통합 교환이 나올 예정입니다. 통합 교환이라는 게 뭐죠? 저희 신규 강사들 위해서 공통 교환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공통 교환 안에서 1년차 이상 되는 강사들은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지만 1년차까지는 무조건 그것만 가지고 나옵니다. 기본 내용을 가지고 네. 출강을 할 수 있도록 네. 센터에서 기준을 잡으신다는 네, 거죠. 저희가 모듈을 만들어서 줄 거라서 교환 자체를 만든다기보다는 모듈을 만들어서 줄 거라서 그 안에서 1년 이상 강사들은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나가신 이진영 강사님은 그런 교육을 많이 받으셨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인 이야기를 강의 많이 녹여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교환이 어떻게 또 어떤 걸 참고하시나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갖고 계신가요? 저는 개별적으로 처음부터 강의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그냥 제가 다 만들어서 했었다 보니까 그걸 계속 업데이트하고 변형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활용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하고 큰 틀에서야 당연히 이제 법정 의무 필수 교육 내용을 담겨져 있긴 하겠지만 세부적인 것들은 뭐 저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 근데 뭐 저는 그렇다고 해서 스토리텔링만으로 강의를 하지는 않아요. 예. 전체적인 그 틀 안에서 중간중간 예화의 개념으로 좀 저의 이야기를 삽입해서 하는 편이어서 예화, 어려운 단어 나왔다. 예화. 역시. 예를 들어서 본인의 이야기를 이런 경험이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네. 요즘은 문해력이 좀 낮은 분들이 많아서 어려운 단어 나오면 가끔 설명해줘야 돼요. 사례를 그렇죠. 각각의 내용에 네, 내용 대한 사례. 적절한 역시 사례로서만 박사님은 달라. 저의 그럼요. 이야기를 활용합니다. 아, 예화. 박사님이잖아요. 박사님 최고. 우리 중에 제일 가방끈이 기시죠. 그렇죠. 저 박사님 그 학위 얘기도 좀 해보시죠. 왜죠? 무슨 박사를 왜 박사라고 하죠? 신바람 이 박사는 이 아니잖아요. 박사. 이 박사 맞잖아요. 이 전공이 박사. 뭐예요? 전공이 뭐예요? 사회복지죠. 사회복지학으로 박사를 따신 거예요? 네. 외람되지만 논문 타이틀은 어떻게 돼요? 저 박사 공부하는 분들 그게 제일 궁금해요. 뭘 갖고 공부를 열심히 하셨나요? 이렇게 딥하게 들어간다고? 아,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당황하셨어요? 여기 둘이 같이 참여를 했거든. 아, 참여를 같이 도와주셨어요? 네. 어떤? 저는 장애인의 자립에 관심이 있었다 보니까 중증 장애인의 자기 결정에 기반한 의존 자립, 상호 의존 경험에 관한 연구. 그 친구를 외우네. 역시 네. 박사가. 자기가 썼잖아. 아니 난내 외워야지. 논문 제목 아직도 못 외워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본인 논문 제목 본인 논문 제목은 저는 알아야죠. 그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회 의정활동의 양적 검증에 대한 거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 장애인분 비례대표를 많이 진출했는데 맨날 한 명 아니면 두 명. 네.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저 장애인들이 뭐 했어? 그러고서 고생한 사람들은 안 뽑아주고 자꾸 외부에서 데려오는데 이게 진짜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나쁜가? 일을 제대로 못했나 하는 거를 논문을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요? 진짜 잘했어. 사회를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름 의미가 있는 연구였거든요. 근데 여기도 나름 그 자립생활이면은 또 요즘 많은 장애인분들 탈시설 포함해서 맞아요. 관심 갖는 부분이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게 그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일반 비장애인들만은 대상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장애인 시설이나 복지관이나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네. 특히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어떤 그 뭐랄까요 애로사항은 장애인 당사자인데 발달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교육, 인권교육 너무 힘들다. 저는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재밌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강의에 나갈 때 당사자 대상으로 또 나가보셨죠? 네. 네.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요? 궁금해요. 개인적으로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라는 워딩을 써야 될지에 대해서는 표현에 대한 거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지만 바뀌어야죠. 기본적으로는 장애인 당사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떤 장애 정체성을 바로 가지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테고, 또 나 외에 다른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누구나 인간이면 다 가져야 할 존엄한 권리인 건데, 존중받아야 될 권리인 건데, 마치 장애인의 인권이라고 하면 장애인의 권리만 주장해야 되는 것처럼 왜곡되게 인권의식을 가진 당사자나 가족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약간 사람마다 이해하는 범위와 수준이 다르다 보면, 그래서 장애인이어도 비장애인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게 다 같이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인 건데, 그게 조금 이게 역발상처럼 이렇게 좀 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양쪽 다 약간 인권교육이나 인식개선 교육 이런 것들이 좀 다루어질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생각해보니까 저의 예화가 하나 떠오르는데, 대학 다닐 때 공연을 갔었어요. 그 지역 축제 행사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음악 동아리 나름 보컬이었답니다. 그래서 노래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목이 갑자기 칼칼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정수기가 있길래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손이 안 닿는 거예요. 키가 조그마니까. 옆에 어르신들이 계시고, 죄송한데 저 종이컵 옆에 있는 거 좀 빼주세요. 그랬더니 그 넓은 공터에서 이놈의 새끼 하면서 막 혼내주는 거예요. 왜 혼내는 줄 알아요? 너는 언제부터 장애인 됐어? 내가 선배 장애인인데 네가 임마 선배한테 이런 거 시켜먹자! 이러면서 무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당사자끼리 이해를 못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와, 나 그때 갖고 사색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르신 몇 번을 한 다음에 막 기어 올라가서 겨우 먹었는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진짜 장애인을 이해 못해서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비장애인들 존중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강의를 한 사전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 중에 그 질문이 있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애 여부를 수용하지 않거나 내가 받는 지원이나 도움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우리 김 대표님은 어떤 사례가 생각나세요? 저는 장애인 당사자 강의는 지금 크게 많이 안 하고 있는데, 비교적. 네. 7월에 제가 한 건이 잡혀 있긴 해요. 미리.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재활병원에서 퇴원하기 전 환자들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이 왔고, 장애 수용을. 네, 그게 제일 걱정이긴 해요. 수용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척수장애인 협회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분명히 척수장애인일 거란 말이에요. 혹시 센터에 척수장애인 당사자 강사가 있나요? 있죠. 여기 저희 경북센터에도 다 척수장애인이고 저만 내분들은 저희 센터 통틀어서 전국 강사들 통틀어서 내성마비는 저밖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분이 가시나요? 거기는? 재활병원에? 제가 갑니다. 아, 본인이 가세요? 저한테 이제 딱 집어서 요청이 오셔가지고 제가 가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가서 뭔 얘기를 해야 되냐. 난 척수장애도 아니고 중도장애도 아닌데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얘기하길래 너 중도장애 맞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래요. 네. 그리고 요청한 것도 재활병원에서 요청이 왔는데, 그냥 장애인도 인식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장애 수용이 제일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어려운 숙제네요. 어렵습니다. 교환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긴 한데, 확실하게 제가 해본 경험이 아직은 적다 보니까 조금 더 걱정이 되긴 해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장애에 대한 정의 같은 거, 그런 개념들을 강의하기 앞부분에 설명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 장표에 장애는 우리 모두의 이슈일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강사분들 가끔 쓰는 말 중에 예비장애인? 네.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거든요. 그쵸. 예비라는 말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안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쓰면 안 되는데, 그래도 확률적으로나 뭐 어떤 가능성으로는 장애를 갖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서술해서 얘기하면은 와닿지가 않고, 그쵸. 저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 선진국에서는 장애인의 개념을 전체 인구에서 프로테이지를 넓게 잡잖아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비만도 장애인이고 네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요즘 그 이민자 정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언어가 활발하지 네네. 않은 분들도 사회적 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책이 준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여성분들을 10달 동안 임신했을 때 힘든 부분들도 지체장애인이나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내부장애인처럼 그쵸. 정책 지원을 하는 것도 일단은 외국에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사람들이 다 태어나면 걷기 힘들고 말 못하고 용변 못 가리고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생물의 발달 관계랑 매칭해서 할 건 아니지만 이게 성인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교육, 보육, 지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서 나중에는 사회적인 그런 사람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 훈련이 되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모두가 태어났을 때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게 있고 또 청소년, 청년, 중장년 다 지나가고 노년이 되면은 높은 확률로 몸이나 정신이 불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말씀하신 중도장애인 분들도 비장애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에 대해서 일단 수용하는 관점을 먼저 물꼬를 바늘로 하나 탁 열어주고 난 다음에 예, 장애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해주면 조금 받아들이는 데 수월할 수 있다라는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발달장애인 기관에서 의뢰가 많이 와요. 네. 그러면은 중증도 계시고 근데 한 번 부르는 게 아니라 연이어서 몇 년을 부를 때도 있고 주제가 발달장애 인권이라던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도 포함해서 장애인 안전 여러 카테고리를 좀 제가 뭐 제시하는 것도 있지만 묶어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주로 이제 권리는 다 헌법에 들어있거든요. 그 안에 이런저런 권리가 다 있어요. 그러면은 발달장애인분들은 글자를 막 다 깨알같이 써있는 거 못 읽으시니까 그림 같은 걸로 대신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뭐 통신 비밀의 자유, 전화기 그림 그려놓고 남의 거 엿들으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부처님 예수님 그림 띄워놓고 종교의 자유에서 자기 신념에 따라서 믿을 수 있고 다른 거 믿는다고 서로 싸우면 안 돼요. 이렇게 약간 눈높이에 낮춰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 하면은 이분들이 기억할까 싶어요. 다음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가면은 평등권 선생님이다 이렇게 돼요. 계속 인이 막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교육이거든요. 그 초중증도 컴퓨터를 가르치면 컴퓨터를 하고요. 디자인을 가르치면 디자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기대치를 낮추어서 그렇게 할 거 없이 통상적인 기준으로 하면 안 되죠. 근데 발달장애인의 그런 수준을 감안해서 나도 그분들처럼 교육을 받는 당사자라고 입장을 갖고 생각하면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한 번쯤은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설명 잘하시니까 잘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용기 내세요.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에게 자료를 좀 보여주세요. 나중에 제 강의할 때도 좀 한번 같이 너무 서로 멀어. 이렇게 크로스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멀어. 시범 강의 한번 보여주시죠. 어떤 강의요? 시범 강의. 시범 강의로 왜 이렇게 세게 발음하시죠? 시범 강의. 그리고 하면 재밌을지. 와상이고 발달이고 소통 못하는 것 같은 분들도 손도 잡아주고 눈도 맞춰주고 하셔야 돼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와서 하는 게 그분들은 기억을 하거나 학습이 안 될지언정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게 다 남는 거다. 그게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장애인식 개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어린이집 강의 갈 때 나는 돌 막 지난 애도 내 앞에 앉아 있었는데. 저 제일 처음에 어린이집 갔을 때 애기들이 귀여웠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데가 있어요, 요즘은. 앞거리가 있어. 애기 그치, 얘네들도 어린이집은 해야 그럴 수 된대요. 이러면서 우리도 영상 그런 많이 거. 틀어주세요. 만화 같은 거 좋아하니까 애는 애니메이션. 저 동화 구현하고 사례. 애기들이랑 그림 그리고 색칠해요. 그래. 그럼 오늘 얘기를 많이 안 한 게 노하우는 좀 얘기를 못 했고 약간 토로하고 현황 같은 것 좀 얘기 나누는데 저는 여러 번 이렇게 관련해서 의논하는 기회들이 강사들 관점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거 영상 콘텐츠나 뭐 이렇게 자료로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자리였던 것 같고 어땠어요? 이제 소감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할까요? 우리 진영 우리 사장님 다양성 공감 교육센터. 교육센터에 까지 얘기해줘. 네, 풀라임을 좀 얘기해 주실래요? 네, 죄송해요. 다양성 공감 교육센터의 이진영 대표님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소감? 오늘 시간이 아, 없겠네요. 오늘 시간이 되게 짧게 느껴진 것 그쵸, 같아요. 빨리 그래서 얼마 얘기를 다 못한 것 같은데 시간이 되게 빨리 가서 되게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네 편집을 어떻게 하실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충분히 나를 못 갈궈서 아쉽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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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에 한국 들어가나요? 네. 한국 장애인식 개선교육센터 경북지에 우리 경북센터입니다. 경북센터 김지희 사장님. 네, 저희 센터 이름은 저희도 어려우니까 패스할게요. 소감이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사실은 처음 계획은 이렇게 셋이 합동을 해서 놀릴 계획으로 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놀리지 못했다. 근데 저는 함부로 놀릴 수가 입장이죠. 놀려 괜찮아. 괜찮다고는 놀려. 하지만 놀려. 괜찮다고는 하지만 저는 어려워하니까. 괜찮아. 집에 가서 놀면 돼. 근데 이렇게 유튜브라는 영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대해서 교육 강사들 입장에서 전달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현재 강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물론이죠. 생각은 들었고요. 나중에도 이게 1편, 2편 뭐 이렇게 해서 꾸준히 나아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편은 서울 쪽이나 수도권에서 위치는 또 저희가 같이 의논해 네, 가면서. 의논해야죠. 네. 제가 다 낳고 나면 올라갈게요. 그것도 좋죠. 그러니까 부산으로 내려와요. 부산도 괜찮지. 그럼 부산에 우리 바닷가. 3편까지 가는 건가요? 네, 3편까지 가네. 서울 경기 가고 부산 가고. 염려했던 것보다는 주제성이 나름 있고 재미는 있었죠. 우리 네. 이랑 강사님도 사실 강사분들 다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하죠. 네, 그런데 이렇게 자리를 깔아놓고 이야기를 할 시간이 그렇게 없으니까 뭐 이제 보수교육이나 이렇게 아름아름 만났을 때 조금 하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시간이 좀 뜻깊었고 다음번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강의 노하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해보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얘기를 좀 듣는 시간을 제가 갖고 싶어서 이렇게 모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지금 이것도 한 달 만에 겨우 자리 잡고 이렇게 일정 맞춘 거잖아요. 자, 이거 편집하는데 또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럼 한 달 후에 만나요. 한 달 후에 만나면 되겠네. 아니 뭐 우리 또이 위에 또 카톡으로 또 일정 조율해서 함께 논의하는 이제 시간 7월 중순 갖고. 지나면 우리도 비수기니까. 그럼 장마 끝나고 만나야죠. 그런 민감한 얘기 이렇게 막 던지는 이런 자유로움. 네. 앞으로 우리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의하시는 강사분들도 강사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 많이 됐으면 좋겠고 또 강사분들 어떻게 섭외해야 될지 고민하시던 분들도 또 보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웅 이진영 김지혜 윤미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